그 다음에 한미 사이에 하이테크 동맹을 해야죠. 엊그저께 이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백악관 대변인이 하는 얘기를 할 때 한국이 어마무시한 하이테크 투자를 미국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간의 군수산업 동맹이 있죠. 하이테크 동맹은 이제 반도체, 배터리, SMR 원전 이런 것들이고요. 군수산업 동맹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무기국가 된 거죠. 그런데 이번 국빈 방문을 가만히 보면 이게 마치 정식 코스 양식 먹는 것 같은 느낌이야. 예, 그런 요리, 코스 요리 느낌이에요. 일단 전체 오르데부르가 뭐냐? 3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고, 이달에. 그리고 4월 달에 메인 코스로 미국의 국빈 방문이 있고 5월 달에 디저트 후식으로 그 G7 참가가 있다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코스로 3개월 동안 펼쳐지네. 제가 오늘 누구랑 얘기하다 그랬어요. 뭐 국힘의 윤 대통령이 뭐 국힘을 직할한다. 오늘 저기 그런 식으로 나왔죠. 조선일보 그 제목이라서 이게 미친 사람들이라 그랬어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국힘은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지 뭐 직할해서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윤 대통령은 지금 저 정도 되면 어느 급에서 노는 거냐면 나토, 워싱턴, 도쿄에서 노는 거예요. 저게 지금. 나토, 워싱턴, 도쿄에서 놀고 있다고요. 고공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성층권 25,000m.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정치 공작을 하고 국내에 국힘의 정당 정치 공작하고 이거는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야.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고요. 그럼 국힘은 따라올 거야. 그렇게 실제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코스의 이름을 뭐라 그럴 거냐. 한미동맹 70돌 기념 대중 포위 풀세트 코스 이렇게 되는 거죠. 풀코스 음식. 이 음식의 이름이 그거예요. 한미동맹 70돌 기념 대중 포위. 이 요리의 음식이. 예, 우리가 이 요리를 윤 대통령과 함께 지금 근사하게 먹게 생겼습니다. 네, 한미동맹의 그 숨겨진 비밀은 7겹 비밀이에요. 한미동맹을 이제 우리는 요번 70돌이 이제 그 군사동맹인데 저는 그 군사동맹 이전에 건국동맹이라고 봐요. 건국군사동맹이에요. 미국과 같이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체제 안에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건국동맹이죠. 근데 그 나라가 스탈린이 기획하고 모택동이 주도하고 김일성이 앞장선 남침을 받은 거를 미국은 37,000명 죽고 우린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죽으면서 막아냈으니까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이어졌으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그런 군사동맹이지. 근데 이전에 민간동맹이 있어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1889년경부터. 그러니까 민간동맹의 반세기가 뭐야? 반세기죠. 예, 56년이 이어지고 나서 1945년에서 1960년까지 건국군사동맹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피폐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부흥 재활 원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건국군사동맹이고 박정희 시대 때가 경제동맹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에서 신군부까지가. 예, 그 다음에 그 신군부 말에 신군부가 후퇴하면서 민주동맹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신군부 때가 민주동맹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화동맹이 되죠. 1990년대부터는 이제 한류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경이 되니까 이게 하이텍 동맹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쯤 되니까 이게 군수산업동맹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 7겹으로 돼 있어요. 저게 한미동맹이 7겹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저걸 그 딱 부러진 한미 군사동맹을 위주로 해서 70주년이라 그러는데 1889년까지 올라가면 지금 한 133년쯤 되는 동맹이에요. 저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동맹입니다. 저거. 제가 왜 그렇게 보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미 민간동맹은 1889년 우리의 국부, 푸른 눈의 국부 호모 헐버트의 3인 필지에서 시작한다고요. 저게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거든요. 1889년 3인 필지가. 그리고 나서는 이게 현대 문명이 이런 거고 지금 들어서게 되는 자유무역 질서, 자유항행 질서가 이런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 먹고 살 수 있고 그때 우리나라는 자유공화국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리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독립하는 게 좋아? 아, 그거는 개인다운 개인이 돼야 되는데, 자유로운 개인 실존이 돼야 되는데, 일제의 신민이 되면 자유로운 개인 실존이 될 수가 없어. 그게 독립정신이에요. 1904년. 그리고 그게 3.1선언서에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1919년. 그리고 1941년 일본 내막기 Japan Inside Out 미국 베스트셀러 저기서 꽃이 피운 거예요. 그런데 1945년 2월 달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얄타라고 불리는 배반을 당하죠. 이 한미민간동맹이. 저게 뭐냐면 미국이 일제의 관동군과 싸울 요량이 안 쓰거든요. 일제 본토에 가서 일본군과 싸우는 것도 끔찍해. 오키나와 하나 점령하는데 10,000명 이렇게 죽어요. 너무 발악이 심해서. 그래서 얄타에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스탈린한테 야 너희가 관동군 좀 책임져. 그러면 한반도까지 싹 다 내줄게. 그게 얄타 비밀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얄타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배반당한 거지. 그랬는데 원자폭탄 때문에 이제 일본이 손들게 생겼으니까 미국이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 야, 한반도 절반이라도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38선을 확 거갖고 한반도 절반을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은 나쁜 게 아니야. 분단을 요구를 하려면 그 전에 얄타를 요구를 해야 돼요. 야, 어떻게? 아니, 그냥 한국인을 다 무장시켜주지. 차라리 그럼 우리가 그냥 머리가 쥐어 터지게 일본군과 싸울 텐데. 왜 중국 본토에 있는 관동군이 왜 100만 관동군이 요량이 안 선다고 해갖고 왜 한반도를 스탈린한테 다 내줬어? 얄타 때. 그걸 비판을 해야지 분단을 비판하면 안 돼요. 차라리 얄타를 비판해야 된다니까. 근데 일제의 마지막 발악을 보면 왜 미국이 맥없이 1945년 2월에 한반도를 스탈린한테 내주는 얄타 비밀협정을 했는지가 그 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8선 분단으로 한반도 남쪽에서 말하자면 한미 민간동맹의 그 정신이 회복해서 이제 군사지정학 차원으로 발전한 거죠. 왜냐하면 한반도 남쪽이 미국의 자유진영의 sphere of influence, 군사지정학적 영향권 안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38선은 이제까지의 민간동맹이 군사지정학적 게임으로 바뀌는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단을 기점으로 해서 8.15를 기점으로 해서 민간동맹 시대가 끝나고 이제 건국 군사동맹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미국은 우리를 지켜줬고 37,000명이나 죽었죠. 우리는 신생국 건국 모델을 제공했어요.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모인 사람들이요. 그래도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아무나 온 거 아니에요.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에 이미 국가였던 나라들이고요. 그 주축은 유럽 나라들이에요. 동구권 포함해서. 저 1945년 2월 달에 모인 사람들이, 4월, 5월에 모인 사람들이, 저 샌프란시스코에. 거기에는 식민지 사람들 없어요. 아까 그 뮤어스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 나라였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야 앞으로 식민지에서 다 신생국 독립할 거야 이랬는데 오케이 그 식민지에서 독립한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라 꼴이 갖춰진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독립시켜준 식민지였던 신생국인데 이를 악물고 싸워가지고 아 세상에 중공과 소련을 물리치는데 미국이랑 같이 해서 물리쳐? 이거 국가네. 이거 국민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를 지켜줬고 도와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답을 한 거예요. 동맹이라는 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동맹이지. 안 그러면 동맹이라고 쓰고 기생충이라고 불러야죠. 아니면 동맹이라 쓰고 삥뜯기 아니면 동맹이라 쓰고 피보호자라고 써야지. 동맹이라는 건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오는 것보다 가는 걸 많이 줬어. 우리는 뭘 줬냐면요. 야, 맞아. 식민지들 다 신생국으로 하면 사람들이 각오만 제대로 가지면은 그게 건국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게 멀쩡한
멀쩡한 주권 국가 갈 수 있어. 그걸 하나 증명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앞으로 스탈린 군사 팽창에 의한 공산혁명은 불가능해. 공산주의 실현은. 그건 불가능해. 그거 하게 되면 그거 다 잡아 죽여야 돼. 저 전쟁의 의미가 지금 우크라 전쟁보다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 우크라는 유럽 문턱에서 벌어졌고, 우크라는 지금과 같은 소셜 미디어 개미소관,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시대에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저 때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저 지구 한 구석, 진짜 사람들 관점에서는 지구 한 구석이죠. 한반도 바깥 사람 관점에서는. 저 가난한 나라에서 저런 위대한 인류사적 사건을 우리가 감당해서 그걸 제대로 해낸 거라고, 연출을 해낸 거라고. 즉 다시 말하자면 그게 우리의 한미 간의 건국 군사 동맹의 의미예요. 미국이 우리 지켜준 거 이상으로 우리가 미국한테 기여를 해줬다고.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의 그 자유공화 신생국이라는 게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모델을 보여준 거고, 앞으로 스탈린은 절대로 직접적인 군사 침공을 통해 가지고 공산화를 추진하지 못한다라는 그 못을 박은 거예요. 실제로 6.25 다음에는 멀쩡한 데를 군사 침공해서 공산화하겠다는 시도가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동맹이요. 저것도 미국이 우리한테 열어준 건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열어준 건 뭐야. 눈썹, 가발, 완구 이런 거에서 경공업 제품 시장을 열어줬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쿼터 배정을 해줘요. 그럼 우리 열심히 만들면 미국 시장에 팔 수가 있어. 그럼 미국이 우리를 배려해 준 거죠. 그럼 우리 뭘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경제발전 개도국 모델을 제공했어요. 제 말 지금 우물우물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후진국. 영어로 backward country. backward country.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는요.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1980년경까지는 후진국이라고 불렀어요. backward country라는 건 뭐냐? 뒤로 퇴화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저기 뭐 아프리카 어떤 나라 보고 저기 뒤로 퇴화하는 나라야. 그럼 벌컥 화낼 거라고. We are developing country. 우린 개도국이야. 우린 개발도상국이야라 그러지. 저게 왜 나온 말인데? 한국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저 용어가. 즉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멋있지. 주권국가로 다 독립합니다. 식민지가. 오케이. 근데 그 독립한 나라들이 제대로 된 주권국가 된다는 보장 어디 있어? 서로 잡아 죽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주권국가 될 수 있다는 거를 한국인들이 보여준 거예요. 저거에.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자유항행과 자유무역으로 이제 인류 전체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말은 좋네. 번영한다는 보장 어디 있어? 모델이 뭔데? 경제발전 모델이. 없는데요. 그거 인구가 한 2, 3억 되고 국토가 광활하고 농토가 있으면 우선 처음에 농업이 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하면 그 다음에 경공업이 발전하고, 경공업이 발전하면 중공업이 발전하고, 네, 이렇게 농업, 경공업, 중공업으로 가는데 그러려면 자원이 좀 풍부해야 되고 규모가 커야 됩니다.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데는 가능하겠죠. 그거 외에는 모델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수출공업화를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대한민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한강의 기적은 한국에 관한 기적이 아니에요. 인류에 관한 기적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의 경제적 측면을 증명해낸 거예요. 저 사건이. 당당한 거죠. 우리가 미국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우리 참 어려웠을 때 처음엔 눈썹, 지금 미얀마 구석에서 만드는 거 중국 애들이 와갖고 만들어서 노동력 착취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붙여가지고 세계시장에 파는 거, 가발, 머리 자른 거 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우리가 팔았지. 완구 만들어서 팔았지. 봉제 만들어서 팔았지. 지금 벵글라데시에서 만드는 거. 그거 많이 사줘서 고마워. 그래서 우리가 숨 좀 돌리면서 먹고 살게 됐어. 공업화 시작했어. 그런데 바로 그 모델, 그거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어. 너희는 그때 우리 같은 나라를 거꾸로 퇴화하는 나라라고 불렀어. 후진국이라고 불렀어. 너희는 그때 이 신생국들에 대해서 농업화,
경공업화, 중공업화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공업화 모델은 그러면 이제 수입 대체예요. 수입 대체. 이런 모델의 경제 모델을 내놨어. 지금과 같은 이런 세계 시장 수출 경제 모델이 아니야. 지금 개도국, developing country 혹은 지금 신흥 부상국, emerging country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만든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나온 말이야, 그게.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이 표방한 자유항행과 자유무역이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살 길을 열어준다라는 그 명제, 허공했던 공허한 명제를 현실로 만들어낸 게 한국인이에요. 그게 한미경제동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한미민주동맹이죠. 이제 이게 민주주의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보통 이제 세 군데가 작동을 해야 돼요. 하나는 군부, 하나는 관료, 하나는 시민. 이 셋을 엮어내는 정당 정치가 돌아가야 돼요. 독일이 이걸 못 해냈잖아. 언제까지 못 해냈어, 독일이? 히틀러 망할 때까지 못 해낸 거예요. 독일이 이거 못 해내서 참 문제다라고 글 썼다가 나치 금서 일본이 된 사람이 피터 드러커예요. 1933년에 독일이 집권하자마자 피터 드러커 책을 금서화했는데 그 책의 핵심 명제가 뭐냐. 경영학의 아버지지만 경영학을 만든 사람이니까 전공이 경영학일 수가 없죠. 자기가 공부할 땐 경영학이 없었으니까. 젊었을 때는. 사회사상가예요. 피터 드러커는 원래 철학가예요. 그 사람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시빌 서비스 관료와 그다음에 밀리터리 군부와 그다음에 일반 시민 시빌 소사이어티 이 세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게임이 잡혀야 민주화가 된다. 그러면 정치가 안정되잖아. 그러면은 체크 앤 밸런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 그러면은 이제 그 요새 미국 정치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셀프 커렉셔널 메커니즘,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 작동하거든. 그러니까 뭐 한참 옆걸음을 개걸음으로 헤매다가도 결국 돌고 돌아서 제대로 간다고요. 국력이 좀 쇠잔하고 좀 시간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민주주의 좋은 거라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달성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과 같은 종류의 자유공화국 그 체질로 딱 돌입을 했지. 그런데 세상에 미국이 그냥 두 개나 개발질을 하잖아요. 우선 하나는 정신적 혼란에 빠져갖고 미국이 이제 소련 망하고 동구 망한다 그러니까 타락 글로벌리즘에 함몰을 하죠. 그래가지고 한쪽으로는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에 빠지죠. 저게 뭡니까 저게 왼쪽 사진 메뉴에 천안문 학살 10,000명 이상 학살하고 다음 달에 그 아버지 부시가 스코크로프트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 보내가지고 환담하잖아요. 등소평이랑. 저게 뭔 꼴이냐고. 클린턴 때 저 장점인 저 악마랑 같이 해호거리고 있고, 후진타오랑 아들 부시 해호거리고 있고, 후진타오랑 오바마 해호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담가두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저절로 착해지고 민주화된다라는 바보 같은 환상에 빠졌죠. 돈 욕심에. 그 다음에 엘리트들은 4대 말살 띄우면서 공화국의 그걸 뿌리를 이제 긁어내는 거지.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 판단 말살. 게다가 네오콘은 뭐 별거 있어. 우리가 쳐들어가서 잡아뜨리고 거기다가 근사한 현대국가 형식 만들어주면 고마운 GI 양키 아저씨들하고 다 떠받들겠지. 이러고서 사건 저지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 민주주의가 성숙했지만 친중, 친북, 4대 말살 해체주의가 혼합된 괴물이 천하를 장악했지. 30년을. 우리 정신을 장악했지. 이른바 우파라고 불리는 배부른 돼지들은 언어를 잃은 짐승이 되는 거죠. 언어를 잃으면 짐승이에요. 돈벌 내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우리는. 30년에. 근데 지금 미국이 정신을 차려가고 있잖아. 가치 공유 동맹?
아니 얼마 전까지 같이 말살하던 자들이라고. 근데 요새는 동맹은 가치를 공유합니다. 무슨 가치입니까? 웨스턴 웨이 오브 라이프. 네, 서방의 생활 방식. 웨스턴 밸류가 그게 인류 보편성을 가집니다. 서방의 가치가. 당신들 얼마 전까지 같이 말살하던 사람 아니야. 바뀐 거예요. 네, 이제 국제 질서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가 돼야죠. 말이 좋네. 그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가 뭐예요? 네, 각국이 개인과 실존과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와 이런 견제와 균형과 이런 것을 바탕하는 각국의 체질을 각국이 갖추고 그 체질에 의해서 국제사회에서 점잖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되겠죠. 당신도 근데 왜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했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서방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게 엘리트들의 4대 말살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 4대 말살에 저걸 딱 표적을 찍고 중국은 우리는 공자 사상을 받들어서 우리는 인의와 성실을 알고 있는 아주 그 정신적인 건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 그런 국가입니다. 저 4대 말살의 약점을 노리고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 푸틴은 저거 보십시오. 저 서방 변태, 동성애, 마약에 찌들어 있습니다. 저기는 기독교 사상도 다 모릅니다. 이제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로마에서 동로마 콘스탄티노플로 왔다가 이제 모스크바까지 왔습니다. 모스크바가 제3 로마입니다. 저 악마가 지배하고 파시스트가 지배하는 저 서구에 의해서 앞에 꼭두각시를 하는 저 우크라이나 저 지배 집단을 문질러 버려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민족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아닙니다. 서방이 만들어낸 인공국가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파시즘과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구원해내야 됩니다. 우리 러시아가 바로 위대한 도덕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귀가 솔깃하잖아. 기독교 믿는 사람들까지. 이게 뭐냐? 바로 서방 엘리트들이 30년 동안 4대 말살을 띄워온 것에 대해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악마는 도덕을 얘기합니다. 악마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악마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 찾고 동성애 비판하고 신앙 찾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악마도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민주동맹,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4대 말살, 해체주의하고 여기선 친중 친북이 짬뽕이 돼서 돌아가죠. 그게 30년 우리를 지배해왔죠. 정교조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그런 거고 결국. 그 다음에 한미문화동맹 이제 한류인데 한류가 무엇을 담고 있나를 보면 한 두세 가지 종류예요. 우선 어떨 때는